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도 되지만 타동사도 됩니다. 아까 제가 reduce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사로 썼을 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뉘앙스가 좀 원어민스럽지 않고 콩글리시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뭐만이라는 극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 right라는 아이는 무조건 자동사로만 only 쓰입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라는 말을 전사 뒤에 다른 단독으로 나올 수 없다. 단 명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 없지만 전치사를 포함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부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오늘은 vocabulary, 어휘와 관련된 영상 수업 준비해 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정말 쉬운 단어, 그런데 정말 실수 많이 하는 단어 오늘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패턴을 synonym, 동의어와 antonym, 반의어 패턴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이는 이 아이예요. decrease. 굉장히 쉬운 단어죠. 자, decrease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아이 뭐가 있을까요? decrease 하면 감소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느낌으로는 down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좀 본질이 똑같진 않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reduce 또는 drop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의 동사로 생각할 수 있는 감소되다 라는 뉘앙스죠. 또는 이런 단어는 어떨까요? diminish 또는 mitigate 이런 단어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그 찐 뉘앙스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decrease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요. 양이나 수치 같은 게 객관적으로 줄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diminish 같은 경우에는 줄다라는 느낌인데 뭔가 부피나 영향력이 있다면 그게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의 감소하다 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reduce는 decrease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이 단어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decrease랑 비슷한 느낌이죠. 양이나 크기, 수치 따위가 줄다, 줄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mitigate 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완화하다 라는 느낌의 줄다 라는 건데 통증 같은 게 있어요. 통증이 있었을 때 뭐 진통제나 또는 약 같은 거 바르면 고통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완화하다, 완화되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자, 그래서 뉘앙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보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decrease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일반적이다. 즉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decrease라는 단어와 reduce는 굉장히 색깔이 비슷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편적이다. 하지만 diminish나 mitigate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나 가치 같은 게 좀 약해진다 라는 느낌의 줄다, 줄어들다 라고 할 때는 diminish를 쓰는 거고, 그리고 완전 없앤다 라기보다는 좀 완화시키다. 그래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인다 라고 할 때는 mitigate가 되는 거고, 통증을 좀 줄여줄게. 완전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우리가 mitigate 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diminish도 그렇고 mitigate도 그렇고 난도는 좀 있는 어휘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나 숫자 등을 얘기를 할 때 decrease나 reduce를 많이 쓰는 거고, diminish나 mitigate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컨디션이 필요하다라는 거. diminish도 그렇고 mitigate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은 academic passage 같은 경우에 많이 등장을 하는 academic vocabulary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이 decrease라는 단어는 diminish나 reduce나 mitigate 라는 어휘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뭐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할 수 없는 느낌도 decrease는 가능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쉬웠던 decrease가 가장 팔방미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educe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제가 굳이 한국말에 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주어가
어떤 목적어 대상을 줄이다라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닝을 만들어 봤는데, 타동사가 주어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 동사라고 하고, 타동사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뒤에 을 또는 를이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럼 타동사라고 하거든요. reduce가 반드시 타동사로만 쓰이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reduce 자체를 타동사로 쓰지 않고 자동사 문장으로 쓰면 살짝 어색한 표현이 되긴 하거든요. 이제 decrease라는 아이의 어떤 동의어 패턴이 될 수 있는 단어 몇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단어는 엄청 늘어날 거예요. 갑자기 4개가 생긴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따블이 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반이어 학습도 있잖아요. decrease 나오면 increase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increase가 나왔을 때 또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는 단어 여러 개 나열해 볼까요? 자, increase라는 아이와 rise 두 개 다 어떤 느낌이에요? 점점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느낌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increase와 rise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는데 좀 쓰임 상황이 다른 아이들 몇 개 소개해 봐 드린다라면, boost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surge라는 단어가 있어요. increas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즉 객관적이다라는 건 그냥 뭐 감정을 실른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팩트 전달에 아주 유용하다라는 거. 그리고 boost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느리다. 주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어를 점점 키워나가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ri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의도를 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주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다. 이런 느낌.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느낌. surge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 급격하게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surg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뉘앙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증가하다가 increase라면 의도적으로 증가하다. 그래서 애나쌤이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 없는 용기를 점점 키워준 거예요. 그러면 애나 boosts my courage. 이렇게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막 부풀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rise 같은 경우는 외부 원인 없이 그냥 주어가 스스로 한다라는 느낌의 상승이라면 surge는 그냥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느낌. 자, 그래서 일단 수나 양적 개념에서 많이 쓰이는 게 increase라면, rise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온도 그냥 단순히 증가하다, 올라갔다,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단어. 그 boost나 surge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성과를 낼 때, 결과물을 낼 때, 용기를 북돋우다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surge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염병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인기 있으면 그 인기 있는 컨텐츠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쉽지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를 터치해 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도 되지만 타동사도 됩니다. 아까 제가 reduce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사로 썼을 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뉘앙스가 좀 원어민스럽지 않고 콩글리시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뭐만 이라는 극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 rise라는 아이는 무조건 자동사로만 only 쓰입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라는 말은 동사 뒤에 명사는 단독으로 나올 수 없다. 단, 명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전치사를 포함하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구가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예문 하나 준비해 와 봤어요. Sun rises. 해가 뜬다. 그 다음 prices are rising.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제가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어 봤는데 그냥 prices rise 이렇게 쓰면 가격이 오른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패턴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rise 뒤에는 목적어 something이 단독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뒤에 전치사를 같이 넣으면 된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거지 밥에 뜨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이라는 걸 넣고 싶어. 그럼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하면 morning이라는 명사 앞에 in이 들어가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패턴이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연적인 변화 느낌이다. 즉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원인이나 외부적인 어떤 의도 없이도 주어가 스스로 그 행위를 한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터치해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rise, raise. 생긴 거 굉장히 닮았죠. ris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센텐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Prices rise sharply.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가격이 올랐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rai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돼요. The war raises the cost of living. The cost of living 이라고 하면 생계비용이라고 해서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쟁이 물가를 올렸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주어가 어떤 역할을 하죠?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결과에 원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해력, 독해력 또는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 했을 때 원인과 결과 라인이 될 수 있는 이 why와 because 계열을 잘 잡아내면 굉장히 고난도의 독해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은 because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원인 결과로 의미상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뭐다? war. 결과가 뭐다? cost of living이 올라갔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rise와 raise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센텐스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주인공 increase 있죠? 이 increase라는 아이는요 prices rise sharply 라는 문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prices increase sharply 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래 문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the war raises 대신에 the war increase 또는 increase s까지 붙여줄까요? 단수 주어니까? 그럼 increases the cost of living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increase라는 아이는 rise, raise를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increase만 그러게요? decrease도 마찬가지예요. 자, decrease도 결과적으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갈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만든다라면 그 정부의 적절한 정책은 생계비용을 떨어뜨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the government proper action, the government proper policy, 그 다음에 decrease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decrease the cost of living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능 팔방미인 역할을 해주는데 쉬운 increase와 decrease를 오늘 주인공으로 잡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요. prices rise sharply 라는 패턴에 rise 대신에 increase, decrease 가능하다. 그리고 the war raises the cost of living 이 자리에도 increase 가능하다. 물론 반대 의미가 될 때는 decrease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박또박 머릿속에 넣고 가자라고요. 자동사다라고 하면 주어가 그냥 스스로 어떤 동사의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동사라고 하면 주어가 어떤 목적어를 상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 구조에서 단지 동사만 적절하게 잘 썼더니 아주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 이런 동사들이 정말 찐 쓰임을 가지고 있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increase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가 나오는 거죠.